네, 안녕하세요. 신라TV 구독자 여러분. 예, 저는 지금 국회 정론관 옆에 기자분들 휴게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더 코리아 프레스 박기성 기자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벌써 이거 지났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분이 완전히 쉐쉐예요. 네, 그래요. 오늘 지금 12월 26일 새벽 지금 자정을 지나 1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선거법 무제한 토론이 방금 전 12시에 종료가 됐잖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 앞에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문희상 의장이 무제한 토론 종료를 하고 퇴청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보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 탄핵 소추안이 72시간 내에 의결을 하게끔 돼 있어서 오늘 그러니까 이제 지났죠. 그 방탄 국회를 하기 위해서 예전 같았으면 바로 표결에 붙였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퇴청을 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원래 2시로 임시 국회를 또 소집을 해놨지만 지금 그 문희상 의장이 너무 힘들게 사회를 봐서 이제 27일 날 내일은 쉬고 27일 날 또 임시국회를 연다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박기성 기자님 지금 사실 언론인으로서 지금 열심히 취재를 하고 다니시는데요. 그 선거법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원래 좀 삐딱한 얘기를 하기를 많이 즐겨 하는데요. 네네. 자유한국당의 2박 3일 동안의 이번 필리버스터는 완전히 폭망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이 선거법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한 선거법이 됐습니다. 이리저리 이 당 저 당의 여러 가지 어떤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르기도 하고 또 협의를 했다가 협의가 깨지고 다시 재협의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양보할 선이 생기고 각 당마다 고수하는 선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이것을 명쾌하게 어떻게 짧고 명쾌하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복잡하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이것을 투표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선택이 정확하게 후보에게 가고 그 정당에 가느냐 이것을 의심할 정도로 이 선거법이 복잡하게 엮여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한국당의 이번 필리버스터는 폭망했다.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공수처 설치법이라든지 선거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저지하는 데만 급급해서 마지못해서 이 저항의 한 방법으로 도구로다가 수단으로다가 동원한 게 필리버스터 아니냐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 바로 맞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단지 나와서 시간 끌기 발언만을 일삼았지 충분하고도 탄탄한 자료를 갖고 오지도 못했고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그러한 이런 이슈 선점도 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대단히 피곤해합니다. 이 국회를 보면. 나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필리버스터 그 스타 하나 나오나 기대를 저도 많이 했어요. 필리버스터 스타가 좀 떠서 청문회 스타가 떴듯이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가 좀 뜨기를 좀 바랬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서 좀 실망을 많이 했고요. 딱히
그 표결에 이제 붙이기 전에 그냥 뭐 형식적으로 뭐 하지 않았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또 그 반대만을 하는 입장에서만 계속 얘기를 했더라면 또 몰랐을 텐데 지금 찬성하는 쪽도 필리버스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특히 그 오늘 김태흠 그 전에 김상희 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그 발언을 하면서 이 선거법이 좀 비례성과 대표성을 좀 넣어야 되는데 특히 여성의 진출이 상당히 떨어져서 그 뭐 선거법에 넣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조금 정무적인 그런 능력이 좀 있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유한국당의 뭐 전희경 비례잖아요. 경험 부족인가? 예, 뭐 4선, 3선의 의원들에 비해서 좀 너무 부족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네. 이 나온 저격수들로 나온 인물들이 네. 첫 스타트가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삼성 의원이신데 이 주호영 의원부터가 상당히 이 부드러운 이미지예요. 이 날카롭고 어떤 면도날과 같은 그런 이 맹폭을 할 수 있거나 폭격기처럼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러질 못하고 검사 출신이면 또 몰라요. 좀 이렇게 좀 또한 격돌하는 뭐 그런 상황도 좀 봐야 되는데 이 전희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변인을 오래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동안 브리핑했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보 불안 이런 것을 최대한 부각하려고 노력한 기미는 보이지만 네. 국민들의 인식에는 오로지 자유한국당이라는 우리나라 제1야당이 문재인 발목 잡기, 문재인 흠집 내기, 문재인 때리기 이런 인상을 너무 준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이런 것을 짜증을 냅니다. 잘한다는 것은 잘했다고 해주고 네. 이 협의할 건 협의하고 명분을 줄 건 주고 실리를 챙긴 건 챙기고 이런 어떤 풍운의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한마디만 하면 바로 머리 빡빡 깎고 나가가지고 단식을 합네 노숙을 합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1년 내내 국회에서 보여준 것은 오로지 발목 잡기 이렇게 일관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를 걱정하고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하고 민생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 어젠가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황교안 당대표를 일으켜서 뭐라 그랬죠? 노조위원장 짓을 그렇죠. 하고 있다 그랬죠.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이 어떤 회사 CEO의 이미지를 줘야 되는 CEO의 이미지를 CEO였다가 지금은 노조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다.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머리를 빡빡 깎고 단식 투쟁을 하고 오로지 뭐 투쟁하자, 심판하자 이런 목소리만 내고 있으니까 네. 아주 비유가 상당히 적절했다고 봅니다. 이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은 국민들도 거기에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심지어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황교안 대표 체제가 쭉 이대로만 이어졌으면 좋겠다. 황교안 대표가 있어 든든하다. 아 여기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이 머리띠 메고 노조위원장 하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쓴소리를 하셨는데 전 대표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연대 창립대회에 참석하는데 기자들과 만나서 당에도 없던 분들이 모여 30명 정당을 독식하려고 덤빈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23일 오후 4시에 24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이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또 정치라는 것은
서로가 협의할 건 협의하고 내줄 건 내주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반드시 챙겨야 되는 실리는 또 챙기는 그런 가운데서 민생이 살아나고 이 정치가 살아나는 법인데 무조건 한마디만 했다면 밖으로 튀어나가고. 근데 제가 이거 지금 황 대표가 최근 대여 강경투쟁 노선으로 흐르고 있다는 일각의 그 시각과 관련해서 이건 강령 토론 예. 강경 노선도 아니에요. 이건 노선도 아니고 강경도 아니고 네. 이 우리나라 의정사상 70년 의정사에 있어서 홍준표 대표 발언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아주 변칙적이고 무대뽀적이고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일은 다 불법이다. 불법이 입에 뱄어요. 방금도 그 강효상 의원에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쪼개기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고발 입에 붙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깊은 내박을 들여다보면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이분도 비례대표 당 출신이네. 50여 명의 의원이 무더기로 고소가 지금 돼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2021년 대구일보 비롯해서 전국 모든 신문 구독료 30% 소득 공제 받는다고 하거든요. 이분이 언론인 출신이어가지고 언론인들 좀 더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묵살하고 지나간 거 보니 참 너무하네. 이게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무더기 고발한 거에 대해서 이 여당의 흠집을 내서 역시 다른 건수를 잡아서 서로 나중에 고소고발전에 대해서 딜을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야, 이거 홍준표 이거 너무 심각하네. 이제 생계 하이비 유튜버들이 국민을 현혹한다고 국민통합연대 비방 세력에 맞불을 놓았다고 합니다. 무지한 유튜버와 맹목적인 특정 세력 추종자라고 맹비난을 했다는데 아닙니다. 이 지금 네. 홍준표 대표가 네. 바라보는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시각은 비교적 냉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공안검사 출신이에요. 물론 한교안 지금 현 대표도 전형적인 공안검사 출신이지만은 홍준표 대표야말로 과거 대표 시절에는 시쳇말로 발언의 삑사리를 참 많이 낸 사람입니다. 이 돼지발정제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좀 머릿속에 이상한 거 같네. 돼지발정제가 언급된 그 자서전을 편집한 여기 국회 출입 기자가 있어요.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네. 상당히 이 인터뷰 내용도 저속했고 어머. 막말과 욕설도 많이 섞였다고 하는데요. 또 대표 시절에도 늘 그랬습니다. 뭐 좌파, 빨갱이론, 그 다음에 여성들에 대한 비하 발언, 이런 막말을 일삼았다가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분 링 은퇴시켰으면 밖에서 좋겠어. 쳐다보니까 이 링 안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지금 이 시점이죠. 이게 자유한국당을 최근에는 상당히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고 자신이 몸담았던 그 당에 대해서 독서를 퍼볼 때는 처음에는 각 언론 매체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대표를 물러나고 나니까 당대표 자리를 시샘하는 거 아닌가. 대권 도전에 욕심이 있어서 당대표를 갖다가 자꾸 흠집내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 했지만은 상당히 옳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JTBC 5시 정치부 회의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데요.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준표 전 대표가 사실 대통령 출마를 했었잖아요. 그때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홍 전 대표가 그렇게
약한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같이 다녀보니까 몸을 엄청 많이 사리더라고요. 몸 사리시는 분이에요, 이분. 내가 그래서 근데 그때 좀 실망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인데 이번에 한교안 당대표를 사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노조위원장 띠매고 노조위원장 하는 그런 느낌이라 국민 그 공감대가 국민에게 감동조차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체제가 지금 국가 전체의 그 체제가 옛날에 사장하는 사람이 노조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이 이렇게 다 바뀌었잖아요. 국가 체제가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국민의 개인의 자유를 좀 침해해도 된다. 집값도 그렇고 모든 게 국가가 여기저기에다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무시하고 자꾸 개입하려 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폭망하듯이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장하던 분들이 그리고 옛날에 노조 했던 분들이 사장 자리에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할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노조위원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는 체제의 대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정권이 교체되면서 9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체제가 갑자기 전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장 노릇을 하던 분이 지금 이렇게 노조위원장으로 나와서 왜냐하면 더 이상 무력적으로 할 게 없잖아요. 오늘도 고소고발 말고 더 이상 할 게 없냐고 물어봤더니 강경하게 대책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갔잖아요. 네, 오늘 좀 오래된 그 정치부 기자 생활을 꽤 오래 한 그 대기자 한 분이 자유한국당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는 사설을 냈는데요. 네. 저는 그 사설에 매우 공감합니다. 이 야당은 야당의 역할이 있고 여당은 여당의 역할이 있는 법인데 이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본인들이 야당이라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과거 독재 정권부터 시작해서 70년을 이어온 보수 정당이 아직도 정권을 쥐고 있는 양, 마치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거부하고 저항을 하는 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라는 것은 여당과 정부를 감시하면서 견제하고 거기에 실정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국민의 공감이 있을 만한 그러한 투쟁 방법으로서 국민과 여당, 정부를 상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비판적 시각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어야 야당입니다. 그 말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아직도 왜냐면 여당 행세를 하고 정부를 갖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 오늘 하는 거 보니까요. 아직도 야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집권 여당들이에요. 근데 오늘 필리버스터 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그분들은 아직 야당처럼 행동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입장이 조금 본인들이 여당인지 모르시나 봐요. 특히 박잔대 의원이라든지 이번에 홍익표 의원 필리버스터 내용을 들어보면 야당에 대한 과거지사를 너무 들춰낸다 싶도록 그 과거에 벌어졌던 내용들을 갖다가 열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자유한국당의 자업자득입니다. 예, 선거법만 좀 하려고 했는데 그 홍준표 선거법은 지금 이제 이거 얘기가 나온 거죠. 되질 않아요. 네, 그래요. 국회의원들도 지금 선거법을 갖다가 설명해 보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이만큼만 해도 오늘 충분히 잘하셨고요. 그 홍준표 전 대표를 사실 그분이 분석은 제대로 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석은 예리하게 진단은 잘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이제 인과관계적인 측면에서 제가 풀었던 거고요.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늦어가지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주제를 우리가 예, 방송을 하려면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 주제가 명확히 있어서 네네. 어디서 어느 선까지 언급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료는 뭐가 있나 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앞으로는 이게 조금 자꾸 준비를 격가지로 해서 자꾸 얘기가 나가고 시작하도록 하죠. 기자는 자기가 본 시각을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사실에 근거해서 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한 분석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제가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인신공격성에 그 말씀을 황교안 하니까 대표에 대해서 인신공격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 홍준표가요 그 생계형 사이비 그 유튜버 예, 이런 분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런 뭐 사실이에요.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분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솔직히 유튜브로 생계가 전혀 지속이 안 됩니다. 저 이거 유튜브 해가지고요 돈 10만 원인가? 제가 한 2년 동안 지금 하고 있지만 10만 원도 안 들어왔어요. 박현진 기자의 운영의 묘가 그렇게 운영이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물론 뭐 보수 유튜버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 진보 진영도. 그전 이 유튜브를 애초에 일찍 시작했던 사람들은 이 진보 진영 같은 경우가 보수 진영보다 훨씬 일찍 시작을 했어요. 네. 얼마 전에 윤석열이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여기 계란 2개 사왔어야? 내가 네 집 앞에 와 있는데. 아이 그 상진아재 얘기하지 마요. 나 되게 상진아재 친해. 같은 사람들은 네. 한참 뒤에 나온 겁니다.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을 뽑아서 맞아. 구독자 1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후원을 받는 금액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1000명도 안 되는데. 심지어는 방송차까지 후원을 받아요. 와. 거리에 나가서 노숙농성하고 투쟁농성하는 거 취재한답시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 옮기는 트럭까지도 지원받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지금은 꽤 큰 매체가 됐습니다. 고발 뉴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어떤 저 후원자가 방송차 하나를 갖다 그러니까 캠핑카식으로 생긴 중계차를 아예 그냥. 예, 중계차를 갖다가 후원해 준 적도 있고 진보 진영은 이런 것들을 잘 나가는구나. 롤 모델 삼아서 이제 보수 지정들이 언제부터 자기가 보수했다고 완전 수구 꼴통인 양. 김상진 씨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사람이 수구 꼴통, 보수 꼴통이라고 하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세월호 이전부터 보수 논객으로서 활동을 사회적인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부터 쫓아다니면서 괴롭혔고 이 진보 진영의 지자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독소를 많이 날렸던 인물입니다. 어제 오늘 탄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좀 21대 총선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왜 이 유튜버다 보니까 쇼킹, 남들이 못하는 거, 먹방, 특이한 거, 흥미 위주 이대로 가다 보니까 가짜 뉴스를 너무 많이 생산을 해요. 자기가 듣고 보지도 못하고 공부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자기가 아는 듯이 막 떠버려 대면서 이 국민들이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네. 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의 이 언론 매체는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된다. 몇 등급짜리다. 얘는 핫질이다.
거기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주는 겁니다. 불쌍해서. 심지어 저 그런 유튜버도 봤어요. 제가 누구를 지지하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배고프고요. 이 차 안에서 이렇게 도시락 싸다가 집에서 직접 싸고 이 김치 이렇게 먹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진보 진영에서 그러던가요? 진보 진영에 있는 그 유명한 그 정치인 지지자 중에 하나가 그런 친구도 봤고, 보수 진영에서는 그 앞에다 태극기 놓고 노인네들 데려다 놓고 어르신 여기 왜 나오셨어요? 아이 나온 거 뻔하지. 태극기 집회하려고 나왔지. 뭐 하려고 나왔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지금 뭐 김정은이한테 문재인이 다 갖다 줘버렸는데 뭘 다 줬다는 거예요. 지가 다 준 거 봤어요? 뭐 그런 식으로다가 매도하고 뭐 김정은이 곧 여기는 적과 통일시킨다는 둥. 난 사실 그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왜냐면 그 지금 궁금한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획책을 하는 거예요. 그 성탄절 선물, 뭐 12월 성탄절 지났습니다. 이미 지났는데 무슨 선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시차가 좀 아직 18시간이 남아 15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이 점심 정도 됐을걸요, 미국은? 김대중이 정권을 잡으면 30년 전에도 김대중이 정권을 잡으면 이 땅은 김일성이가 바로 적화 통일한다는 얘기를 얼마나 안보불안에 써먹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그랬잖아요. 무력 도발하겠다고. 이 지금 인터넷에 구글에 들어가서 김정은 크리스마스 선물 ICBM 해놓으면은 보수 유튜버를 아주 도배가 돼 있어요. ICBM은 절대 김정은이 쏠 수가 없는 카드입니다. 이유가 뭐냐? ICBM 쏘는 순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주니까. 명분을 주고 또 그게 그래 너희들 기술 수준이 여기까지야 하는 히든 카드를 다 읽히게 됩니다. 그렇죠. 오키나와에서 F-35 초음속 스텔스기가 북한까지 가서 때리는 데는 40분도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중요하고 북한에 대해서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국가적인 감시 체계가 필요한 게 미국입니다. 그 감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게 한국하고 일본이고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파기를 한다고 그럴 때 미국이 더 홀딱홀딱 뛴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김정은이 크리스마스 선물 주겠다 하면서 ICBM을 쏴요? 그래요. 이게 이례적이긴 한데 미군은 정찰기 4대를 동시에 그 한반도와 동해 상공에 출격시킨 것으로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에 포착이 됐는데요. 일부러 노출하는 겁니다. 어젯밤 통신 감청 정찰기 리벳 조인트를 출격시켰고 오늘 새벽에는 또 E-8C 조인트 스타즈는 지상 병력의 움직임을 정밀 감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동해 상공으로 출격한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시험을 감시하는 특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또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기를 탑재한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투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감시의 강도가 높다는 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없는 거죠. 미국이 지금 북한을 갖다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정찰기를 계속 그렇죠. 한반도에 띄우고 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너 까불지 마라. 너는 손 안에 들어와 있는 네가 움직이는 것은 내 한 손바닥에 놓고 보고 있다라는 그러한 미국의 정보력과 전투력을 일부러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경고를 주는 겁니다. 김정은의 선물은 꽃병일 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 그렇네요. 예쁜 꽃병 같은 선물일 수 있다고. 잘 알지 못하는 게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모르고 있어요.
상당히 예, 경제대국 7위니까 상당히 높죠. 그게 우리가 1년에 쏟아붓는 국방비가 적지를 않습니다. 북한과 이 꼭 금전적 대비만 가지고서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북한에 비해서 수십 배를 쏟아붓고 있는데 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6.25 전쟁 이후에 지금 약 한 70년이 다 돼가고 있는 기간 동안 엄청난 국방비를 들여서 이 국방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국방에 대해서 잘 모르느냐? 바로 이 자유한국당 저 보수 정권이 70년 동안 의정사상 7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밤낮 북한이 쳐들어온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꼭 선거철만 되면 북한 빨갱이로 내세워서 표 갖고 갔고 그런 짓거리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아무나 지나가는 학생들 세워놓고 가방 다 열어서 땅바닥에다 쏟아놓고 볼펜 한 자루까지 다 점검하던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미래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대국 그러니까 7위니까. 우리 국방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를 안 하고 밤낮 북한한테 진다. 아유, 그런 거는 뭐 국방 요즘에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많지는 않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되게 추워요. 여기 지금 그 뭐 다 그 난방을 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예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좀 삐딱한 방송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